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도 추락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신도시를 통한 공급대책 추진에도 이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기되고 있는 땅 투기 의혹,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논란은 경기 광명 시흥이 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LH 직원이 100억 원대 땅을 매입했다는 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시흥 과림 무진해동 10개 필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땅을 사전 매입했다는 건데요. 이 보상을 노리고 필지 쪼개기까지 이루어졌고 농지에서 나무 심기까지 벌어진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즉각 자체 조사에 나섰고 결과 LH 직원 13명이 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에 12개 필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바로 직위 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필지 쪼개는 거하고 모종 급하게 심는 거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네. 그런 게 드러나다 보니까 의혹도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좀 어떤 방침을 세웠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자체 검사를 통해서 이 위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아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사 대상을 이 광명 시흥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향후에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그리고 LH, 지방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 이외에는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 정부도 그러겠지만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 들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정부의 어떤 관리 책임 문제는 다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광명 시흥 인근 분위기,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에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이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이 농지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이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대토 보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LH 직원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투기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인근 시흥시 과림동 부동산 중개업체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LH 직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과림동 땅을 보러 왔다, 쪼개기를 통해 조직적인 매입을 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지역 토지 평당 가격은 이 신도시 지방 직전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로 한번 지정이 됐다가 2015년도에 해제되고 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현재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습적으로 이 3기 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토지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토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뒤에서 뒤통수를 쳤다는 건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각에선 관련 행위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의혹으로 또 공기업 직원의 이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LH는 오늘 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통감하고 고개를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미신고됐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어떤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도 이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특히 2025년 그 분양을 목표로 한 3기 신도시 사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토지 보상을 포함해 위법 여부를 좀 일일이 파악해야 되면 조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의 조사가 이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된 상황에서 사전 투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있게 되고 이 시장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이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순항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